거침없고 리얼하 쥐어주슈 한판 승부 리얼 토크 한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뜨거운 이슈를 한판 승부로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두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장원 기자님, 최용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오늘 얼굴 좀 환해 보이십니다. 많이 기가 좀 빠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자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대로도 아니고 저대로도 아니고 제대로 바꿔보겠다. 네.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타이틀을 거셨는데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청주시장 예비후보 정의당 충북도당 정세영 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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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를 제대로 바꿔보시겠다고 이렇게 타이틀을 내거셨는데 네. 오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 이제 이명경 후보님이 나오셔서 청주시를 그레이트하게 바꾸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레볼루션하게 바꾸겠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정의당 충북도당의 선택과 집중은 정세영. 이렇게 해서 퀴스천 마크. 네. 선택과 집중이 정세영이. 네. 어떻게 이 타이틀 마음에 드십니까? 아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떻게 들으시는지. 네. 사실 저는 그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노동운동 그리고 민주노동당부터 지금 정의당까지 오랫동안 진보정당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유성기업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근 1년 동안 제가 1인 시위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병원 문제도 제가 좀 접근을 했고, 제가 늘 그런 사회적 약자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선택의 기준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의당 충북도당의 선택과 집중은 정세영이다. 네. 뭐 당연하다. 지금 당연하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이게 제 자랑인가 싶어서 오늘 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예. 이제 그 정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예. 충북이 제주도 다음에 제일 끝에 있더라고요. 그 당원이 제일 적은 건지 역할이 제일 적은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에 충북이 제일 끝에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이 사실 창당이 그 작년 11월 달에 그렇죠,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가장 기준이면? 늦게 지금 한 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 세종시가 남아 있는데 거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창당하고 나머지 충북 다음에 세종시. 아니 뭐 1등하지 못하는 한 가장 밑에 있는 게 눈에 가장 잘 띕니다. 가장 밑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늦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뭐 지역에서 제일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김종대 네.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을 것 같아요. 네. 본인께서도 도지사 출마하겠다 의사를 네. 강력하게 표명했는데 충북의 지방선거에 도전할 수도 있다. 저희 좀 협의해달라. 시뮬레이션 굴려달라고 하고. 무산된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사실은 이제 2월 초만 해도 김정은 의원이 광역도지사 출마를 강력하게 좀 요구하신 바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월 10일 날 이틀간 그 도당 워크숍을 통해서 당내 인사들과 함께 논의를 쭉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의회를 진출하는 것, 원내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라고 봤을 때 광역도지사 이 문제가 집중의 효과보다는 분산의 효과가 좀 더 있지 않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주시장이라고 하는 좀 더 가능성 있는 청주시장을 선택을 했게 되었고요. 그 속에서 뛰고 있는 지역 후보자들을 한보사 역할을 하시면서 반드시 이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원내에 진출한다. 아니 근데 원래는 이 자리에서 오셨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본인이 지금 그것을 분산이라고 이제 분석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거꾸로 얘기했죠. 광역 단체장에 출마를 해서 한포 사격하겠다. 한포 사격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후보자들 한테 한포 사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엄브렐러, 우산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자당의 후보자들을 한포 사격해주겠다고. 그것이 결국은 분산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해요. 상황이 바뀌면 논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뭐 도지사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고 치면 네네. 그러면 뭐 그 유력하게 뭐 검토되는 대안은 있나요? 도지사 지사 후보다. 후보 정의당 도지사 후보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분을 영입하려고 저희 셋을요? 저희 셋을? 예. 셋 중에 한 분. 저는 도지사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아니 세 분이 나오시면 경선을 하시면 되잖아요. 가세요.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인데 예. 김종대 의원이 뭐 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지도지하고 예. 그래서 저번에 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예. 그 저 비서실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주시고요. 이번에 선거 때 그 의원실에서 대거 그 지원하러 비서관들이 좀 내려오실 거로. 자 그러면 그렇게 정의당에서 유력한 뭐 당직자나 의원들이 출마를 충북도지사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은 예. 결국은 우리 정세영 위원장님이 시장 네. 후보로서의 전체 선거에 깃발을 매는 건데 부담감은 상당히 크시겠어요. 그러면. 사실 뭐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총대 맨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뭐 지금은 사실은 총대가 이렇게 땅에 끌려가고는 있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셔요. 조만간 그 끈을 동여매면 뭐 가볍게 전투에 출마해서 뭐 자신감 있게 지금 출마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원시원하십니다. 예.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뭐 네. 이제 뭐 이렇게 많은 인재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 막상 또 이렇게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영입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던가요? 예, 왜냐면 사실 이제 요번에 뭐 대선을 지나고 그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가치나 정의당 인기가 되게 높다는 걸 느낀 거는요. 최근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 정의당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문의가 왔었어요. 근데 다만 저희들이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면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그런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치를 하지 못한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 1호, 영입 1호로 고민하셨던 우진교통 김재수 대표님을 저희들이 이제 정중하게 모셨고 제가 마지막까지 가셨는데 아직은 정당의 어떤 역할에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 뭐 이러 하면서 거절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전문가랑 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두 명을 지금 영입하려고 지금 뛰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김재수 대표님은 저 일단락이 되는 네, 상태예요. 네. 엔드구나. 끝인 예, 거고. 네. 그 우선은 저 정의당 충북도당의 네. 이번 그 상황을 좀 현황을 좀 살펴봤으면 예비 좋겠는데 후보나 뭐 어디에 어떤 후보들을 네, 네. 좀 배치를 알겠습니다. 하는지. 예. 그럼 도지사는 아예 이제 물 건너 간 거고 도지사는 안 내는 걸로 시장 후보는 이제 제가 충북도내에서는 이제 우리 네. 정 위원장님이 예. 이제 성주시장, 예. 이제 단체장은 유일하게 이제 유일한 네, 거죠. 맞습니다. 단체장은 유일한 겁니다. 예, 유일하게. 맞습니다. 다른 적은 없는 다른 적 거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위원과 기초위원인데 예, 저희들은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성단체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2016년 5월에 그 지방선거에서 그 여성을 비롯한 뭐 장애인이나 청년이나 50% 이상 공천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지금 다 달성했습니다. 그거를 달성했고 현재 제가 저를 비롯한 등록하신 분이랑 이번 주에 등록하실 분이 한 8분 되시거든요. 그분의 4분이 여성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11회가 있고 도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1, 2번을 다 여성이랑 청년으로 저를 채워서 그럼 먼저 광역의원 저희들 광역보다는 광역은 지금 한두 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제 최종 뭐 확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청주시로 집중하자. 특히 청주시의 기초의원. 그래서 원내 들어가자. 기초 그것도 청주 그다음에 후보도 우리 정세영 후보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예요. 청주시에 집중해서 원내에 진출하자.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맞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들이 선택하고 본인들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한계에 의해서 선택당하고 집중당하는 거 같아요. 너무 니혈하게. 이거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픕니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으려면 10 내지 15%를 득표를 해야 되는데 이 출마하시는 분들이 선거 비용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통 어떻게 사실 저희들은 이제 중앙당에서 선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성 후보에게는 기본적으로 1,500만 원 정도 내려오고요. 더 이제 더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많은 뭐 재산을 갖고 있거나 하는 후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많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들 당원 분포나 보면 거의 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노동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이 지방선거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사실은 전 지역에 내고 싶었지만 못 내는 게 있었고요. 정의당은 중앙당 쪽에서 선거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쪽은 안 그런가요? 대부분 본인들이 본인들이 정의당 가야겠네. 거기 가면 그러니까 제가 선거가 좀 되겠는데요. 저기 지사님으로 영입하겠다고. 아니 나가면 다 대준다 그러니까. 그쪽 당원들도 서로 안 나가려는데 우리가 밀려서 나갑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그 지원 사격을 많이 저희들은 사실은 뭐 재정과 관련돼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그냥 걸어다니면서 선거는 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있습니다. 혹시 뭐 특단의 뭐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걸 강구하신 게 있나요? 도당위원장으로서? 뭐 그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단의 조치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전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자들이 정의당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전파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 저는 뭐 이거라고 보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또 바꿔낼 수 있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너무 높으신 거를 요구하시면 요새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4인 선거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뭐 2~3명 보통 뽑는데 이제 인구가 어느 지역에 있는 인구가 많이 느니까 4인까지 뽑을 수 있도록 됐는데 요새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합을 해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는 지금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거의 다 쪼갰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충북도 마찬가지고요. 청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애초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될 때 최소한 그 구마다 그 한 곳은 4인 선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좀 받아 안고자 했으나 청주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되었고요.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충북에서는 저 청주하고 충주 두 군데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선거구, 청북 같은 경우. 문제는 만약에 4명을 당선시킨다고 가정할 때 너무 많은 후보 난립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중대선거구 3인에서 4인 선거구를 요구했던 거는 기존의 2인 선거구 이거는 양당이 다 나눠먹는 독식 구조라고 보고요. 최소한 이런 양당 구조 속에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 내지는 제 세력들이 그런 양당 구조 속에 들어가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료와 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파열구를 낼 수 있다. 기존의 의회를 좀 바꿔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3·4인 선거구의 전반적인 취지입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한 반론도 아까 뭐 우리 대표님도 비슷한 반론을 제기했지만은 후보 날림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소수도 비례해서 대표해주는 비례대표성에서는 4인 선거구가 부합을 하지만은 다수 대표성에서는 어긋난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 대표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를 득표한 분도 의원이 되고 그렇죠. 그거에 10분의 1밖에 득표하지 못한 5% 득표자도 같은 의원이 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뭐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4인을 요구하는 거는 뭐 전자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그 취지, 그거 아니고는 현재 구조 속에서는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많지 않다. 먼저 후보들이 이제 진입 장벽에 용이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좀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취지이거든요. 지역의 정의당으로서는 또 여기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하겠네요. 3·4인 선거구. 몰려서 어쩔 수 없어. 문제는 유권자들이 너무 헷갈려요. 뭐 4명씩 뽑아야 되고 그 후보는 또 쫙 있고. 근데 뭐 2014년 지방선거도 3인 선거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4인 선거구가 한 명 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이 충분히 훈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정세영이 꿈꾸는 청주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청주 또 어떤 도시를 꿈꾸고 또 어떤 도시를 그리십니까? 그 노동자가 행복한 청주시를 만들겠다랑
청년이 그야말로 꿈꿀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이제 노동자가 그러면 행복한 청주시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예. 지금 제가 뭐 노동인구를 좀 조사해 보니까 충북이 한 84만 정도 노동인구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청주시가 아마 절반 이상을 청주시에 살고 있고 그 노동자는 바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청주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서들은 다 있어요. 근데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는 지금 현재 없거든요. 다른데 이제 끼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노동자가 없어요. 사실 들어가 보시면 제가 봤는데 그래서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를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 부분부터 최저 생계비로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생활임금으로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랑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겠다. 최근에 청주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그만두신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금 있으신 분들을 해고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뭔가 좀 변형되어 있는 느낌.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관심 있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성과를 노동자랑 기업이 함께 질 수 있는 노동이사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게 첫발이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대등소리한 네. 공약 중에 일단 정의당 충북도당 정세영 위원장의 색깔을 분명히 맞습니다. 일단 노동자 부분 딱 나왔고 노동 중심이니까. 청년이 행복한 청년 만들겠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는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제가 그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청주시를 만들겠다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그 사회상속제를 한번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역형 사회상속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취지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저소득층,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이 첫 발을 디디면서 가장 숨가파하는 것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빚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청주시가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봐서 한 일에 걸쳐서 2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나 제시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일에만? 예, 그렇죠. 한해서.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지출하면 뭐 재정 여건이 너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수당 문제를 좀 도입하겠다라고. 청년수당. 예. 예, 이 문제는 그 뭐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률이 지금 12.5% 정도 되거든요. 취업 준비하는 동안 취업에 관련돼 드는 비용이 한 월 37만 원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월 50만 원 정도 최장 6개월 정도 지급해서 역시 뭐 든든한 청주시가 버팀목이 되는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사회적 참여나 고용 문제나 그래서 법적으로도 좀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공약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청년들에게 버팀목을 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청년들에게 버팀목 대주다가 이제 그 문제는 근데 실제적으로 쌀이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뭐 일에 200만 원 아니면 6개월에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게 청년들한테 과연 고용이나 취업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적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논란이 많죠. 대전시도 아마 이제 50만 원씩 청년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성남도 그렇고요. 서울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칫 청년들의 의존도를 높이는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부모들한테 뭐 캥거루족 같은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청년들 취업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을 좋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이 취업에 좋은 뭐 유리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예를 들어서 뭐 어학이라든지 이런 그 제도가 많은데 지금도 대학에 가면 사실 뭐 돈은 좀 내야 되겠지만 그런 시스템이 많거든요. 적극적 노동 정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이용을 저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민은 이제 이게 선택적 복지로 갈 거냐, 보편적 복지로 갈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그 뭐 청년사회 상속제는 19세에서 29세의 청년들 중에 이제 사회 첫 발을 디디는 분에게 뭐 200에서 500 정도를 디디게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19세에서 29세에게 전반적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소득층들은
사회 진출하면서 진짜 숨이 가쁘거든요. 그 평균 지금 대학생이 사회 진출했을 때 저소득층 자녀들의 빚이 2,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이런 청년들을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금방 이야기하셨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우려나 이런 문제점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줌으로써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 공약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 대학생 할당제, 그다음에 청년 할당제 이런 걸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지역 기업한테 의무적으로 지역 출신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청주시에서 하는 공공부문 사업 있잖아요. 그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든가. 뭐 금융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안 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할 겁니다. 보수 당선자나 뭐 개혁 쪽의 당선자거나 누구한테 이런 의제, 이런 정책을 계속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또 타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 안아서 제가 혹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떨어지더라도 뭐 제안해서 제도로 받아와낼 수 있도록 뭐 해야 되겠죠. 일각에서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 그렇죠. 어렵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왜 정세영은 꼭 당선이 돼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함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으면 좀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청주시를 생각하면 뭐 오랜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연도로는 74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뭐 박정희 정권의 군부 시절이었고 탄압이 극심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청주시에 시청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으로 시달리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뭐 가두 시위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당시에는 어려웠던 선택이었을 텐데. 그 당시에 청주시에 또 탄압이 제가 볼 때는 극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 그 민간위탁, 청주시에 민간위탁했던 두 곳이 있잖아요. 청주 노인병원이랑 상권활성화재단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수십 년이 지나도 청주시는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병원 문제는 관리 책임자가 있거든요. 근데 노사 문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수방관했거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문제는 뭐 재단을 혁신해보자고 비리를 고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날린 거는 해고장 한 장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그 공고화된 관료화 속에 숨어 있는 적폐다. 이거를 사실은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청주시는 단 한 발짝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볼루션하게 좀 혁명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청주시를. 이게 실제적으로 출마의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바꿔보겠다. 제대로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쭉 보니까 우리 정진동 전 목사님, 그렇죠. 막내 아들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우리 그 민주화 운동의 대부시죠. 지금 저기 망월동 묘역에 지금 관장돼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아버님이 그런 민주화 운동하고 좀 그 삶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DNA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런 길을 가시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 뭐 수십 년 동안 아버님이 재활운동 하시면서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엄청 고통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재활운동이나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학생운동 절대 안 하겠다. 돈 벌겠다라고 사실 결심하고 들어갔는데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사실 1학년 대학 들어가서 1학년 1학기까지는 진짜 막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일찍 대학 2학년 때 구속이 돼서 이렇게 제적당하고 이 길로 쭉 이렇게 걸어오게 됐습니다. 팔짱과 끓는 피를 참을 수 없는 대물림. 오늘 정세영 위원장을 모시고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내봤는데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먼저. 진보 정치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진보. 유권자들한테 진보 정치에 대한 어떤 시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좀 보편화하게 좀 대중화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셨으면 그렇지만 시민들의 생각도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는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노동운동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좀 거칠게 보여지기도 했지만은 좀 많이 달라진 느낌도 저 좀.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예, 변호사님. 우리 뭐 기자님은 뭐 진보정당의 가치나 신념 이런 좋은 세상에 대한 이미지를 바깥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됩니다. 또 저는 정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퇴보정당. 이게 뭐 진보 말 그대로 진보정당이 진보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퇴보하지 않는 건가 싶어요. 제도권 정치에 진보정당이 진출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진보정당이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너무 나무래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치나 어느 정당이 가치나 어떤 신념이나 좋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맞지만은 정당의 제일 목적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당의 제일 목적은 집권이거든요. 그렇죠. 정권의 획득인데 진보 정당은 중앙에서 봐도 뭐 의석수나 영향력에서 점점 더 줄어가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예상은 그렇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렇다면은 거꾸로 바깥으로 뭐보다는 본인들을 다시 성찰할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도권 정치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건가 다시 한번 진보 정당들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끝으로 뭐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네. 뭐 저는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다시피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 모든 그 사업이나 행정이나 이거를 관료적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진짜 제대로 바꿔보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하여튼 이번 지방선거 때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선수가 어떤 주제로 등장을 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 거기에 이제 소리쳐. 거기 보면 그 돌아오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뭐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철의 소리쳐를. 알겠습니다. 돌아오라고 소리쳐 돌아오라고